안녕하십니까, 닥터전입니다. 오늘은 형용사형 전미사의 그 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로 IC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의 특징은 이 전미사 앞에 있는 그 모음에 액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이렇게 IC로 끝나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끝에 IC로 끝난 형용사는 액센트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모음으로 모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전미사에서 생기는 액센트는 단모음을 한다. 그래서 얘는 애가 되겠지, 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액센트가 이렇게 두 번째 앞에 여기서부터 하나, 두 번째 앞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액센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센 액센트니까 여기를 세게 해주면 되고, 당연히 얘도 단모음을 해주겠죠. 이런 전미사에서 생긴, 그다음에 그 강세, 첫 번째 강세에서 생긴 두 번째 강세도 액센트는 단모음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이 academic 이렇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그로 끝난 형용사는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모음에 액센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모음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이게 명사는 에럼이 됩니다. 액센트가 앞에 있겠죠, 명사는. 이렇게 되면 이제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서 액센트 위치가 아까 명사일 때는 여기 A에 있었지만 이번엔 여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어 사운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에럼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액센트가 있으니까 T도 다시 T 발음을 하겠죠. T급 발음을. 그래서 단모음은 atomic 이렇게 바뀌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명사일 때는 액센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economy라고 하거든요. economy. 양쪽이 시어 사운드 돼가지고. 그런데 형용사가 되면 액센트 위치가 이제 얘 때문에 IC는 바로 앞에 있는 모음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번째 액센트가 생기겠죠. 하나, 두 번째 건너편에. 둘 다 단모음이고. 그래서 발음이 아까 명사할 때 economy였는데 형용사 하게 되면 economic 이렇게 바뀌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액센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시어 사운드 되니까 customary 얘는 뭐 플랩 사운드가 되겠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으니까 customary 이렇게 돼요. 또 다른 예로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이 명사에서 온 거예요. 페너스라고 그러는데 액센트가 앞에 있겠죠. 명사니까. 그래서 당연히 단모음일 테고 페너스 그러는데 얘가 형용사가 되면 이제 액센트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얘 때문에.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액센트를 주니까. 그리고 얘는 뭐 당연히 단모음이죠. 뒤에 자음 두 개 있으면 무조건 단모음이니까 액센트가 있으니까. 시어 사운드는 당연히 안 돼요. 자음 두 개 껴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펄하고 못하고 페 그대로 남아있는 거 뒤에 자음 두 개 있으니까. fantastic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원래는 명사는 history겠죠. history. 그런데 이번에는 얘 때문에 액센트가 여기로 바뀌어요. 당연히 시어 사운드도 안 되죠. 자음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뒤에 자음 두 개니까 E로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historic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것도 얘 때문에 액센트가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모음으로 발음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미사에서 생기는 액센트는 단모음을 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organic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도 얘 때문에 액센트가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시와 사운드가 되겠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스페가 아니라 스프로 바뀌죠. specific 이렇게 바뀌죠. 예를 들면 이것도 얘 때문에 액센트가 일로 바뀌고 시어 사운드가 이번엔 되겠죠. 같은 자음이니까 자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자음이면 어차피 발음은 한 번이니까 발음이 시어 사운드에서 트로 되고 terrifi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IC로 끝나는 형용사는 액센트가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있고 그건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IC로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죠. 명사죠. 명사도 뭐 일반적으로 그 액센트 단모음으로 해주니까 magic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또 music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music. 이런 건 명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IC로 끝나는 명사는 이렇게 여기다 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액센트가 이 AL은 그 앞에 모음 있으면 여기다 액센트를 주니까 액센트 있지는 같죠. 아까 명사일 때는 magic이고 형용사일 때는 magical. 뮤직도 마찬가지죠. musica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IC로 끝나는 형용사의 특징입니다. 그 IC로 끝나는 형용사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음에 액센트를 주고 단모음으로 발음해준다. 항상 똑같은 얘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형용사형 전미사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형용사형 전미사가 뭐 예를 들면 되게 많죠. 뭐 early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nt.ant, 그 다음에 ous, 그 다음에 뭐 al, 뭐 기타 등등 형용사형 전미사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형용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형용사형 전미사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각각의 전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모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형 전미사 그 앞에 모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H 동사형 전미사일 땐 당연히 액센트가 있죠. 형용사형 전미사는 액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도 동사형 전미사일 때는 H지만 형용사형 전미사일 때 it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모음이 하나 더가 있죠. 이렇게 immediate 형용사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전미사,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알고 있는 거에 앞에 모음이 있으면 액센트 H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모음으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전미사가 있으면은 전미사에서 생기는 액센트는 단모음으로 한다. 뭐 이렇게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번 션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션으로 끝난 명사형 전미사는 그 앞에 있는 모음, 이 명사형 전미사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액센트가 생기고 예를 들면 ATION이면 A로 발음한다. 복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때도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I만 단모음으로 한다. 나머지는 다 복모음이고 똑같아요. 얘도 형용사형 전미사에서 앞에 모음이 생기고 그거에서 발생하는 액센트는 바로 앞에 있는 모음으로 옮겨져요. 그러면서 얘는 복모음으로 발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mediate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것도 형용사일 땐 말이에요. 이때 it으로 봐. appropriate 이렇게 하면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H로 하면 동사가 되겠죠. 여기도 얘가 액센트가 돼요.
그러면서 복모음으로 raw, appropriate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형용사형 전미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ace로 발음할 때는 그때는 동사형 전미사니까 동사형 전미사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전미사에서 생긴 액센트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AL로 들어간 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L인데 앞에 이제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그냥 AL인 형용사형 전미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AL 같은 전미사는 마지막 음절 앞에 자음이 있느냐 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액센트 위치가 바뀐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AL 앞에 이미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있으면 자 AL 앞에 있는 이 모음에 의해서 액센트 위치는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전미사를 포함한 이 모음까지 포함하면 그 앞에 있는 모음의 액센트가 위치하죠. 자, 얘는 단모음이겠죠? 어차피 자음 2개니까.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다면 단모음을 해주면 되니까 potential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L 앞에 모음이니까 액센트가 1로 간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치 그 ION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액센트 위치가 1로 가는데 유일하게 I는 단모음으로 해요. 나머지는 다 복모음인데 얘는 단모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continual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AL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I만 단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복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ear로 하겠죠. material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때문에 액센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미사 앞에 있는 모음이 있으면 액센트가 그 앞에 있는 모음으로 무조건 바뀌어요. 복모음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microbial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요거니까 액센트는 1로 가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뒤에 자음 2개니까 단모음이니까. 그러다 시화까지 하면 트가 되겠죠. terrestrial.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가 아니라 RIA니까 terrestrial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L이나 형용사형 전미사 앞에 모음이 있으면 액센트가 1로 가고 I는 단모음으로 해줘요. 나머지는 다 복모음. 그러니까 A, E, O U는 뭐 그 뒤에 자음 하나 있으면 무조건 복모음이니까. 그래서 A, E, O는 그 복모음이고 I만 단모음이에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는 이제 그 AL이 아닌 또 다른 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ont로 끝난 형용사형 전미사를 한번 볼게요. 자, ont도 AL하고 비슷해요. 여기 마지막 음절 앞에 자음이 있으면 거기에 액센트 있고 모음이 있으면 한 칸 더 가서 액센트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그 ont에서도 이제 마지막 음절 앞에 이런 걸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얘가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앞에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액센트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복모음인데 I는 단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efici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편리하지라는 형용사인데 원래는 얘가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앞에가 여기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액센트 이쪽으로 가는데 복몸으로 해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V가 되는 거예요. convenient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얘도 원래 얘인데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는 이제 이쪽으로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전미사 앞에 모음이 있으면 무조건 액센트는 그 앞에 있는 모음이에요. 자, 그 모음을 단모음으로 할 거냐 복모음으로 할 거냐인데 지금까지는 전미사에서 생긴 거는 다 단모음이었는데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어. ION, 즉 명사형 전미사의 ION. 그 다음에 형용사형 전미사가 이렇게 모음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음으로 액센트로 가면서 I만 단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복모음으로 발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A bill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얘 때문에 액센트 일로 가겠죠? 단모음을 하면 돼요. I는 sufficient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전미사 앞에, 그러니까 전미사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형 전미사 앞에 모음이 있으면 액센트는 그 앞에 있는 모음으로 가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복모음을 해준다. I만 단모음이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발음하는데 편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OUS로 한번 가볼게요. 자, OUS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즉, 예를 들면, 이게 원래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앞에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센트가 일로 가는데, I는 단모음, 나머지는 복모음. 그러니까 발음이 delicious. 시어 사운드까지 생각해서 발음하면 시어 사운드니까 delicious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게요. 이것도 원래 이제 OUS니까 형용사형 전미사고 근데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 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니까 이제 복모음을 해야겠죠. 나머지는 I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복모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courageous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기도 iOS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모음을 해야겠죠 또. 그래서 노가 아니라 이제 시와 사운드니까 너가 됐죠. notorious 이렇게 돼요. 뭐 비슷하게 이것 때문에 그 형용사 전미사고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 일로 가고 당연히 복모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되는 거예요. 하가 아니에요. harmonious. 그런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I인 경우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OUS인데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 일로 가고 I니까 단모음. 나머지는 다 복모음. 그러니까 religious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걸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얘 때문에 여기 마지막 전미사고 여기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는 여기인데 U잖아요. 그죠? 근데 U는 고민할 게 없다 했죠. 뒤에 자음 두 개면 어고 뒤에 자음이 하나면 U 또는 우다. 그러니까 industriou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그럼 액센트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U는 U 또는 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uxurious 이렇게 돼요. U가 되죠. luxurious, victorious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OUS 전미사 앞에 얘가 있으니까 모음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일로 가고
I는 유일하게 단모음. 그러니까 E로 하는 거죠. 시어 사운드는 당연히 안 되죠. 자음 두 개 켜 있으니까. 그러니까 ambiguous, ambiguou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OUS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X로 가고 얘는 폭모음을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 또 액센트 또 생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건너편에. 그래서 simultaneous, simultaneous 또는 simultaneous 영국식으로 하든 뭐 미국식으로 하나 simultaneous 또는 simultaneous 또 여기 액센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얘도 비슷할 거예요. OUS가 있고 앞에 모음이 있으니까 액센트는 여기고 얘는 복모음으로. 그러니까 I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미사에서 ION하고 이렇게 형용사랑 전미사에 모음이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모음을 액센트로 옮겨 액센트가 생기면서 이렇게 모음으로, 그러니까 복모음으로 발음해주고 I만 단모음이에요. 션도 똑같고. 자, 그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뭐 이 앞에 뭐 이 모음이 잡이 뒤에 두 개 있으면 무조건 단모음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그 industrious처럼 그냥 뒤에 자음 두 개면 그냥 뭐 무조건 단모음을 해주면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단모음 편에서 배운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형용사형 전미사 앞에 모음이 있다. 그러면 액센트는 항상 그 앞에 있는 모음으로 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모음을 해주고 그러니까 I 같은 경우만 단모음이고 나머지는 복모음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뭐 모음에 뒤에 자음이 두 개 있으면 당연히 그냥 단모음이에요. 그럼 복모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액센트가 있는 거에 뒤에 자음 두 개 무조건 단모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별로 고민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형용사형 전미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미사를 할 때 항상 그 고민해야 될 게 그 대부분의 그 단어들이 원래 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원에다가 뒤에 어떤 전미사를 붙임으로써 명사도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전미사 때문에 액센트 위치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액센트 위치가 바뀌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형용사형 전미사가 얘네들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for로 끝나도 형용사형 전미사고 뭐 other로 끝나도 형용사형 전미사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들어가지 않는 형용사형 전미사는 원래 어원에 있는 그 액센트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얘도 이렇게 있으면은 액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powerful 하면 돼요. 이것도 예를 들면 of도 이렇게 되면 원래 여기에 액센트가 있거든요. excuse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excusable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블이라든가 풀 이런 거는 그냥 있는 원래 어원에 있는 액센트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형용사형 전미사 1, 2, 3에서 나왔던 각 전미사들은 그 전미사에 의해서 액센트 위치가 바뀌니까 항상 발음할 때 그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액센트 위치가 바뀌면 전체적인 발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액센트 위치에 따라서 양쪽에 있는 시화 사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시화 사운드의 발음 때문에 액센트가 시화 사운드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액센트가 있는 모음을 기준으로 양쪽 옆에 있는 모음들이 그 시화 발음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발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액센트다. 액센트를 모르면 영어는 할 수가 없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액센트를 정확하게 주고 그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발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액센트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모음을 하나 더 이제 그 모음 편의 번외인데 연모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얘기했던 복모음, 단모음, 시와 사운드가 가장 중요하고 모음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연모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모음의 발음에서 조금 변화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연모음을 통해서. 연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